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욕실 곰팡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욕실을 보니 까맣게 번져 있는 곰팡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혹시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집에서 직접 겪어봤고 주변 어르신들도 늘 고민하시는 문제였어요. 처음엔 이것저것 세제를 바꿔가며 씨름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리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께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욕실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비싼 세제로 바꿨는데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무리 문질러도 깨끗해지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세제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얼룩이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름때인지 비누 찌꺼기인지 아니면 곰팡이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병원에서 치료 전에 먼저 진단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70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욕실 타일 사이 줄눈이 점점 검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많이 신경이 쓰이셨대요. 처음엔 단순히 때가 낀 것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 쓰던 중성 세제로 열심히 닦아보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광고에서 본 강력한 세제를 사다가 써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검은 얼룩은 그대로였답니다. 세제만 몇 개를 바꿔가며 시도해보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얼룩은 넓어지고 그분은 더욱 답답해하셨죠. 그러던 중 아들이 집에 놀러와서 욕실을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때가 아니라 곰팡이인 것 같은데요. 곰팡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제서야 김순자님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아들의 조언에 따라 이번엔 곰팡이 제거에 특화된 방법을 써보셨어요. 먼저 그 검은 얼룩이 정말 곰팡이인지 자세히 관찰해 보셨어요. 습기가 많은 곳에 검은 점들이 번져 있고 냄새도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확실히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곰팡이 전용 세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도구로 꼼꼼히 청소해 보셨어요. 놀랍게도 그동안 끄떡없던 얼룩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며칠에 걸쳐 차근차근 청소를 마쳤을 때 욕실 줄눈은 원래의 깨끗한 색을 되찾았어요. 김순자님은 그때 깨달으셨어요. 아, 청소도 병 치료처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는구나. 그 이후로는 욕실에 얼룩이 생기면 무작정 세제부터 바꾸지 않고 먼저 그 얼룩의 정체부터 파악하시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청소의 첫 단계는 바로 진단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유기물인 기름때나 비누 찌꺼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무기물인 석회나 물때와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당연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세제만 바꿔가며 씨름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청소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기름일까, 석회일까, 아니면 곰팡이일까? 특히 습기가 많은 줄눈 부분은 곰팡이가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검은 점이나 선이 보인다면 10중 8구 곰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얼룩의 정체를 알았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분명히 곰팡이 전용 세제를 뿌렸는데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안 닦이지? 하면서 답답해하신 경험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곰팡이가 숨어있는 틈새까지 완전히 스며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타일 사이 줄눈이나 실리콘 코킹 부분 같은 곳은 표면이 거칠고 홈이 깊어서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도구와 적절한 힘이 필요한 거죠. 74세 이만호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욕실 바닥 타일 사이에 생긴 검은 얼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걸레로만 닦으셨는데 전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제를 사다가 뿌리고 한참 기다린 뒤 다시 걸레로 닦아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얼룩은 그대로였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매일 보는 욕실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셨어요.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할 것 같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꼭 해결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러자 한 이웃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대요. 세제만 뿌리고 걸레로만 닦으면 안 돼요. 솔로 힘주어 문질러야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어요. 이번엔 세제를 뿌린 후 오래된 칫솔을 가져다가 줄눈을 따라 꼼꼼히 문질러 보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살살 문지르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주어 문질러 보셨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검은 얼룩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용기를 얻은 이만호님은 더 열심히 솔질을 하셨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눈에 띄게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꼼꼼히 작업하고 나니 그토록 지워지지 않던 얼룩들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그때 이만호님은 깨달으셨어요. 원래는 세제가 닿지 않았던 깊은 틈새에 곰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걸레로만 표면을 닦아서는 그 깊은 곳까지 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솔로 힘주어 문지르니까 비로소 틈새 깊숙한 곳에 곰팡이까지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만호님은 욕실 청소할 때 반드시 단계별로 도구를 바꿔가며 하시게 되었어요. 넓은 면은 스펀지로, 줄눈은 솔로, 모서리 같은 세세한 부분은 칫솔로 나누어서 청소하시니까 훨씬 효과적이었답니다. 이처럼 청소에서 물리력은 정말 중요해요. 세제는 곰팡이를 죽이거나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제거하는 건 우리의 손과 도구의 힘이거든요. 마치 잡초를 제거할 때도 제초제만 뿌리는 것보다 직접 뽑아내는 게 확실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도구도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스펀지는 넓은 면을 부드럽게 닦을 때, 수세미는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할 때, 솔은 틈새나 거친 표면을 청소할 때 각각 다른 용도로 쓰이거든요. 하나의 도구만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하세요. 힘의 조절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문지르면 타일이나 코킹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만 하면 효과가 없고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힘을 높여가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까지 세제만 의존하고 계셨나요? 청소는 게으름으로는 안 돼요. 약간의 땀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얻는 깨끗한 욕실은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답니다. 이제 곰팡이는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해도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욕실 전체를 닦아도 왠지 반짝이지 않고 여전히 뿌옇거나 얼룩져 보이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샤워부스 유리문이나 거울, 수전 주변 같은 곳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하나의 만능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욕실에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여러 종류의 얼룩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세제로는 모든 얼룩을 완벽하게 없앨 수 없어요. 머리를 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샴푸로 먼저 머리를 감은 다음 린스로 마무리하죠.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욕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샴푸 같은 알칼리성 세제와 린스 같은 산성 세제의 역할을 구분해서 써야 해요. 68세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싱크대와 욕실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주 빠짐없이 청소를 하셨는데도 왜인지 항상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특히 수전이나 거울 같은 곳은 닦고 나면 오히려 더 얼룩져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처음엔 세제가 문제인 줄 알고 비싼 만능 세제를 사서 써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문지르고 더 많은 세제를 써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시간과 힘만 더 들고 결과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다가 TV에서 청소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어요. 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욕실에는 기름때 같은 유기물과 석회때 같은 무기물이 함께 있어요. 이 둘은 성질이 정반대라서 같은 세제로는 동시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정희님은 깨달으셨어요. 그동안 하나의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조언대로 단계별로 청소해보기로 하셨어요. 먼저 샴푸 같은 알칼리성 세제로 비누때나 기름때를 제거하셨어요. 샴푸는 기름기를 잘 분해하거든요. 꼼꼼히 닦고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이번엔 식초를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다시 닦아보셨어요. 식초는 산성이라서 석회나 물때 같은 무기물을 잘 녹여주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아무리 닦아도 뿌였던 거울과 유리문이 투명하게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전 주변의 하얀 얼룩들도 깨끗하게 사라졌고요. 한 번에 2번 닦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박정희님은 그 이후로 욕실 청소할 때 항상 이 원리를 적용하시게 되었어요. 샴푸 단계에서는 기름기와 비누때를, 린스 단계에서는 석회와 물때를 각각 제거하시는 거죠.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렇게 알칼리와 산성의 역할을 이해하면 욕실 청소가 훨씬 쉬워져요. 샴푸 같은 알칼리성 세제는 기름이나 비누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요. 반대로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성 세제는 석회나 녹 같은 무기물을 녹여줘요. 중요한 건 절대로 두 종류의 세제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알칼리와 산성을 섞으면 서로 중화돼서 효과가 사라져요. 반드시 하나씩 차례대로 써야 해요. 그리고 중간에 깨끗한 물로 헹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닦는 순서도 중요해요. 모서리나 틈새 같은 세세한 부분부터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넓은 면을 닦는 게 좋아요. 그래야 놓치는 부분도 줄어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의 만능 세제만 믿고 계셨나요? 욕실에 서로 다른 얼룩들은 각각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해요. 유기물은 샴푸로, 무기물은 린스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이제 곰팡이도 제거하고 다른 얼룩들도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완고한 곰팡이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락스예요. 이거라도 쓰면 확실히 없어지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락스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는 세제예요. 강력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무심코 다른 세제와 함께 쓰거나 환기를 제대로 안 하고 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침이 나거나 머리가 아픈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72세 최영수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욕실 모서리에 생긴 곰팡이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서 고민이었어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검은 얼룩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락스를 쓰기로 결심하셨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평소 쓰던 세제 위에 락스를 그냥 부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코가 맵고 목이 따가웠어요. 그래도 곰팡이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계속 청소를 하셨는데 점점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청소를 중단하고 욕실에서 나오셨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온종일 목이 쓰리고 머리도 아팠어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락스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락스는 다른 세제와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유해한 가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써야 해요. 그제서야 최영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며칠 후 몸이 회복되자 이번엔 올바른 방법으로 락스를 써보기로 하셨어요. 먼저 기존에 뿌려둔 세제를 완전히 헹궈내셨어요. 그 다음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도 틀어놨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도 착용하셨고요. 락스도 그냥 원액을 쓰지 않고 물에 희석해서 쓰셨어요. 락스 1에 물 10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만 뿌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셨어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니 곰팡이는 완전히 사라졌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최영수님은 그때 깨달으셨어요. 강한 세제일수록 사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락스를 쓸 때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다른 세제를 모두 헹군 뒤에 단독으로 쓰시고 반드시 희석해서 짧은 시간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환기와 보호 장비는 필수였고요. 락스는 정말 강력한 살균제예요.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도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만 써야 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다른 세제와 절대 섞지 마세요. 특히 산성 세제와 만나면 염소가스가 발생해서 정말 위험해요. 둘째, 반드시 환기를 하세요. 창문을 열고 환풍기도 틀어야 해요. 셋째, 보호장비를 착용하세요. 고무장갑과 마스크는 필수예요. 넷째, 원액 그대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희석하세요. 찬물에 10대 1 비율로 섞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에 섞으면 염소 냄새가 더 심해져요. 다섯째, 오래 놔두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그 이후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야 해요. 혹시 지금까지 락스를 무심코 사용하고 계셨나요? 강력한 무기일수록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해요.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락스도 욕실 청소에 든든한 도우미가 될 수 있답니다. 이제 열심히 청소해서 욕실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슬그머니 생기기 시작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또 생기지? 하면서 허탈한 마음이 드시죠? 이런 경험 정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해요. 곰팡이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점이에요. 청소로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지만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어요. 마치 잡초처럼 말이에요. 곰팡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습기와 먹이예요. 욕실은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먹이라도 차단해야겠죠?
곰팡이의 먹이가 바로 비누때나때 머리카락 같은 유기물이거든요. 69세 윤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청소를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욕실 대청소를 하셨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열심히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어김없이 검은 점들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엔 세제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더 강한 세제를 써보셨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더 자주 청소해 보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곰팡이는 계속 생겼고 그분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한 생활정보 강의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그날 강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만으로는 곰팡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윤미자님은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젠 곰팡이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강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하셨어요. 첫째, 청소 후에는 반드시 건조시키기. 둘째, 환기를 생활화하기. 셋째,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을 평소에 자주 제거하기. 다음 청소 때부터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셨어요. 평소와 같이 꼼꼼히 청소를 마친 후 이번엔 선풍기를 욕실에 틀어놓고 1시간 정도 건조시켰어요. 그리고 환기구를 항상 열어두셨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환풍기를 돌리셨어요. 또한 며칠에 한 번씩 간단하게 물기만 닦아주는 것도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대청소는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이나 비누때가 쌓이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거였어요.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토록 자주 생기던 곰팡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아주 작은 점 하나둘 정도만 생기는데 이것도 금방 닦아내면 쉽게 제거되었어요. 더 나아가 윤미자님은 곰팡이 방지 코팅제도 사용해 보셨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마친 후 줄눈 부분에 얇게 발라주는 제품이었어요. 이걸 바르고 나니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곰팡이가 자리 잡기 더 어려워졌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자님의 욕실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주일에 2번씩 대청소할 필요도 없어졌고요. 조금씩 자주 관리하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청소 시간도 줄어들었답니다. 윤미자님은 깨달으셨어요. 아, 청소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쉽구나. 병도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낫듯이 곰팡이도 생기고 나서 제거하는 것보다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예방의 핵심은 환경관리예요. 습기 제거, 환기, 그리고 먹이 차단이 3박자를 이뤄야 해요. 샤워나 목욕 후에는 바로 환풍기를 틀어주세요. 가능하면 창문도 조금 열어두시고요. 물기도 자주 닦아주세요. 완전한 대청소가 아니더라도 수건으로 벽면이나 바닥에 물기만 닦아줘도 큰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이나 비누 거품도 그때그때 제거해 주시고요. 코팅제나 배수구 트랩 같은 도구들도 활용하세요. 한번 설치하거나 시공하면 오랫동안 도움이 돼요. 특히 줄눈 코팅은 곰팡이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생긴 곰팡이 제거에만 집중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예방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보세요. 조금씩 자주 관리하는 게 가끔 대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욕실 곰팡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곰팡이는 그냥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무섭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운 원리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는 진단부터 시작해요. 그 얼룩이 곰팡이인지 기름때인지 석회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 세제만으로는 부족해요. 적절한 도구와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스펀지, 수세미, 솔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힘도 단계별로 조절하세요. 세 번째, 샴푸와 린스의 원리를 활용하세요. 알칼리성 세제로 유기물을, 산성 세제로 무기물을 각각 제거하면 훨씬 깨끗해져요. 네 번째, 락스는 마지막 무기로만 사용하세요. 다른 세제와 섞지 말고 희석해서 짧게 쓰고 반드시 환기와 보호 장비를 갖추세요. 다섯 번째,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습기 제거, 환기, 그리고 곰팡이 먹이 차단으로 아예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단하고 물리력으로 닦고 샴푸와 린스를 단계적으로 쓰고 필요하면 락스로 마무리한 뒤 예방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면 돼요. 건강한 생활 환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곰팡이 없는 깨끗한 욕실에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들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